안녕하세요. 아이디 입시연구소 김나연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입시 설명을 위해서 탑10 학교를 위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시작으로 오늘은 이제 서울대학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입시계에 떨어진 핵폭탄급 이슈가 있죠. 의대 정원하고 또 무전공학부, 의대 정원하고 무전공학부 모집이 있습니다. 특히 의대 정원을 놓고 용어상박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원이 된다면 세상위권의 지형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주 많은 분들이 아직도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또 아이디에서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 소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2025학년도 서울대학에서 발표한 입시계획, 시행계획을 보면서요, 입학 전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시행계획이 사실은 뼈대거든요. 그래서 뼈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나중에 이제 5월이 지나서 모집 전형 요강이 확실하게 발표가 나면 그때 이제 살과 피를 넣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우리가 어떤 유리한 부분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유리한 부분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제목을 2025학년도 서울대학 진짜 도전 찬스일까? 라고 제가 이제 일단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입시 전형 소개를 먼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시 전형 변화 어떤 게 있을까? 그 다음에 행동 전략은 어떻게 해야 할까? 네, 입시 전형 소개를 할 때 이제 지균에 대한 설명이 나올 텐데, 지균이 바로 올해 입결이 내려갈까? 올라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자, 포인트를 또 이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서울대 가기 좋은 해인가? 아닌가도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서울대학교는 수시 전형인 지역균형, 특히 지균과 일반 전형, 그리고 정시 전형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의 수시 전형은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종의 분산답게 깊이 있는 학습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표현으로 선발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 여기는 이제 깊이 있는 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 깊이 있는 학습이라는 것은 사실 새로운 이론은 아닙니다. 키렌 이건이라는 분이, 이건이 아니에요. 키렌 이건이라는 학자가 말한 이제 이론인데, 사실 익숙한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심층 학습을 수행했나, 그런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생활기록부, 즉 생기부를 작성할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말이 되겠습니다. 서울대학 지균의 핵심은 수능 최저 적용입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지균은 소속 고등학교의 학부장 추천을 받은 2025년 졸업 예정자만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즉 다시 얘기하면 재수생 지원은 불가하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이제 현역들로만의 경쟁인데, 사실 고3 현역으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도전할 수 있는 전형이다. 네, 유일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원 가능 등급을 좀 한번 알아보면요. 그동안은 이제 1.0에서 1.14까지도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의대 정원 증가로 인해서 가장 유리한 전형이 있다면 바로 이 서울대 지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의대를 제외한 이공계열에는 올해는 내신 1.5까지도 수능 최저를 맞춘다면 도전해봐도 되겠거든요. 예, 이 의대 정원이 증가가 된다기만 한다면. 자, 수능 최저. 그렇습니다. 수능 최저는 사실은 3합 7이에요. 예를 들어서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이 합이 7이다. 우리가 이거 보통 3합 7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3합 7인데 이거를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이라면 3합 7 그 정도는 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신을 최상위권으로 챙기면서 수능까지 상위권으로 챙기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수능은 혼자서 준비해야 되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합7을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등급이 되겠습니다. 모집 방법은요, 단계별 모집이고 1단계 서류평가에서 3배수로 뽑으니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70이나 적용된다는 것은 서류와 교과 성적의 비중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탕락은요, 면접에서 갈린다고 봐야 됩니다. 왜요? 1단계에서 1차 걸러주죠.
그 다음에 최저에서 또 한번 거르죠. 이렇게 해서 올라온 2단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성적 자체가 다들 균질화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은 바로 면접인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 면접의 포인트는요, 이렇게 서울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지원한 학생들을 정량화된 수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파악하고 전인적 평가를 진행한다. 자, 여기서 인격체로 파악하는 이게 주체가 어디예요? 학생을 두고 얘기하는 건가요? 학생은 이미 인격체인데?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학생이 제출한 서류를 그렇게 들여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인적 평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면접 준비에 있어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서울대학의 이공계열 지원자에게는요, 한국사나 문학에 관한 질문들을 하는 그런 식이에요. 한국사, 문학 이런 거에 대해서 이공자 계열한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전방위적으로 살펴보는 이 질문을 대비해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준비해야 되는 게 직윤의 면접 전형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일반 전형의 핵심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다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고,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고등학교별 인원수 제한이 없고요. 졸업생,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 내신은 일반고 기준으로 1.5에서 1.7까지도 합격시킨 경험이 있고요. 네, 생기부 관리가 잘 된 학생들이었습니다. 네, 강력한 차사고라면 2점대 초반까지도 합격했습니다. 자, 단계별 모집으로 면접 전형이 있고요. 수능 최저가 적용되지 않죠. 면접 전형은 여기서는 이제 재시문 면접이거든요. 그래서 이공계열 학과에서는요, 이 가탐2에서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지원하려는 생각을 있는데 학생들은 보통은 가탐2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어쩌면 필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정시전형입니다. 정시전형은요, 정시전형에서도 이제 직윤과 일반 선발로 서로 나눠서 이제 선발을 하죠. 자, 직윤이라는 것이 들어왔잖아요. 자, 그래 직윤에서는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고 수능 60에다가 교과 40,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자, 내신은 24년도에 1.7까지 합격했는데요. 사실 1.8과 1.7이 수능 점수가 거의 비슷했고 둘 다 재수생이었거든요. 근데 1.7 학생은 합격을 했는데 1.8 학생은 이제 떨어졌습니다. 물론 과는 선택하는 과가 한쪽은 이제 문과였고 한쪽은 이과였습니다. 일반 전형은 단계별 선발이고요. 1단계 성적이 80에 교과 성적 20을 적용합니다. 자, 오늘은 정시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시가 이제 끝나고 나면 9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그 정시 전형에 대해서 각 대학마다 이제 발표가 나고, 자, 그때 가면 또 많은 영상을 통해서 정시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면밀하게 할 테니까 그때 다시 우리는 그렇게 정시로 돌아올 거고요. 모집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모집 변화는요, 입시 변화에 이제 있어서 모집 인원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22년도에 직윤만 볼게요. 직윤과 일반만 볼게요. 자, 직윤에서는 681명, 그 다음에 일반에서는 1592명이었어요. 자, 그 다음 2023년도에는요, 자, 직윤이 562명 줄었죠. 일반 전형 또한 1408명 줄었죠. 이유가 뭘까요? 아, 네. 공정성 방안으로 정시 40% 맞추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시를 보시면 2022년도에 정시가, 자, 요런 일반이 1037명이었는데요. 자, 2023년도에 일반이 1209명. 그 다음에 직윤도 생겼죠? 136명. 요렇게 인원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4년도에는요, 사실 직윤은 506명, 일반 전형 1492명, 좀 늘었습니다. 자, 2024년에 직윤이 156명, 일반 전형이 1217명, 이렇게 또 변화가 좀 조금 있었고요. 자, 직윤은 조금씩 좀 줄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변화는 이미 정해져 있는 전체 인원에서 좀 들쑥날쑥 할 때도 있고, 전년도에 모집이 안 된 부분이 넘어오는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죠. 사실 2024학년도에 신설된 첨단융합부 같은 경우, 그죠? 수시 직윤에서 30명이고 일반 전형에서 98명을 선발하고요. 정시까지 다 합치면 148명을 선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 148명이라는 인원이 뭐 나라에서 해도 된다 이렇게 한 건 아니고요. 뭐라고 했느냐면 모집 단위 전 학과의 인원에서 약 한 명씩을 빠지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2025학년도 무정공학 학부를 신설한다면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어떤 학과의 정원이 얼만큼 줄어들까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집 인원이. 그래서 이것을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제 입시 변화의 두 번째는요, 건장 과목의 변화입니다. 자, 건장 과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씀드릴 게 많은데요. 일단 여기서는 제가 이제 그렇게 깊이 있게는 말씀 안 드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4학년도부터 전공 연계 이수 과목을 수시와 정시평가에 활용하겠다라고 2022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전공 이수 과목이라고 해서 권장 과목과 핵심 권장 과목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이제 거기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공 이수 연계 과목이 도대체 뭐냐? 대학교에서 전공별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이수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과목을 말한다는 겁니다. 근데 서울대학교는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진심이더라고요. 왜냐? 질문을 했어요.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이 이수 내용이 평가에 반영되나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평가에 반영된다는 말이죠. 서울대학교의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은 지원 자격과 무관하지만 모집 단위가 권장하는 과목의 이수 여부는 수시 모집 서류 평가 및 정시 모집 교과 평가에 반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요. 작년하고 이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작년 대비의 그 권장 과목을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25년대는요. 요 네 개 학과의 내용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 네 개 학과에서 의류학과 같은 경우는 핵심 권장 과목이 빠졌어요. 이번에는 권장 과목만 있고요.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자, 핵심 권장 과목이 이제 들어왔고 조금 변화가 있었고, 지리교육은 다 있었는데 다 빠졌고요. 약학계열은 또 약간의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4개의 학과가 변화가 있고 나머지는 이미 발표난 대로 그대로 시행을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학생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 학교에는 교과 과목이 이게 개설이 안 됐는데 어쩝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화투나 물투 같은 경우는 개설이 안 되는 학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지방에는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제가 이제 걔가 고3이었거든요. 어떻게 없으면 공동교육과정이라도 찾아서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비교과에서 우리가 서류라도 만들어 보자, 그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비교과를 준비를 하든 공동교육과정을 이용을 하든 어쨌든 듣는 게 좋다는 거죠. 고1이면 제가 그러겠죠. 공동교육과정이라도 찾아서 듣자. 분명히 얘기했겠죠. 그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권장 과목이 왜 중요하냐. 실제로 이제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식품영양학과 같은 경우 우리가 수시 입결이 한 1.77이거든요. 그럼 1.77이라는 이 입결을 이미 정보가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공개된 정보로 들어오는 학생들의 면면들이 도대체 1.7 이하는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1.7 학생들이 그들의 대부분이 다 그렇게 맞춰서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아이는 권장 과목이나 핵심 권장 과목을 들었는데 어떤 아이는 그걸 이수하지 않았다. 그러면 분명히 차이가 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있어요. 교육 과정을 다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 학교에는 개설이 안 됐구나, 아니면 이 학교는 너무 소인수구나,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있기는. 하지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공동교육과정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학생이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이걸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열려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했다고 한다면 좀 약간 열의가 없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서울대학교로 정말로 진정으로 오고 싶지 않은 학생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권장 과목이 그런 곳에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서울대학을 우리가 준비하는 입장에서 행동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먼저 지원하고 싶은 학과 확실하게 정하고 그 해당 학과에 맞춰 선택 과목도 준비하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학이나 자연과학 계열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탐 2 과목을 이수하라. 이렇게 가탐 2 과목을 요구하는 학과들이 핵심 권장 과목이나 권장 과목으로 요구하는 학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 과목에 대해서 서울대학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고3 때 이거 선택 과목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탐 2를 선택을 하고 또 그렇게 선택을 했다면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뭐냐면요. 이제 정시를 우리는 수시로 갈 거고 정시를 안 간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수시에서 가탐 2 과목에 대해서 이제는 서울대가 옛날에는 이제 무조건 해야 되는 옵션으로 딱 걸려 있었는데 그것이 풀어졌잖아요. 그죠? 풀어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산점 제도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1+1은 조정 점수가 없고 1+2는 조정 점수가 3점, 2+2는 조정 점수가 5점이에요. 여러분 3점, 5점 엄청 크죠? 이거는 정말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가탐 2 과목에 대해서는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률과 통계에 주목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률과 통계는요, 전공 연계 이수 과목으로 정한 학과가 사실은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학과들이 다 학률과 통계를 권장 과목이나 핵심 권장 과목으로 주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서울대학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학과들을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다른 대학, 타 대학을 만약에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이제 서류상에서 학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수를 어느 정도의 성적으로 또 아니면 어느 정도의 탐구 활동의 어떤 그걸 보여줬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울대학을 준비할 때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시행 계획을 가지고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그 들여다본 내용을 보시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고 있고 했는지 자,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2월달이 다 지나가고 좀 있으면 며칠 있으면 3월인데 늦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할 게 있으면 서류도 꼼꼼히 좀 더 다시 생기부도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지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료는요, 아이디의 네이버 밴드와 네이버 카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